고소를 당하셨다고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추다은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에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관련 분쟁에 휘말리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제가 10분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8년차 변호사인 제가 명예훼손과 모욕죄 10분 안에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 영상 하나로 모욕과 명예훼손 마스터해봅시다.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두 번째는 만약 본인이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의 적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공연성이랑 사실의 적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연성이 뭐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불특정이라는 건 가족이나 친한 친구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요. 다수인이라는 건 몇 명 이상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딱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판례는 단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전파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길거리에서 두 사람한테 누구의 험담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굳이 비밀을 지킬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옮길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공연성이 인정돼요. 그런데 반대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본인 아내에게 누구 욕설을 했어요. 이 경우는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정리하자면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정말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이여서 이걸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건은 사실의 적시라는 건데요. 단순히 그 사람 별로야, 혹은 그 공연 형편없었어, 이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거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잘 안 돼요.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의뢰인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가 어떻게 다른지인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회사 대표가 임금 체불을 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를, 사회적 평가를 깎는 거죠. 근데 모욕죄는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경명적인 표현, 욕설 같은 거예요. 저 인간 뭐 짐승만도 못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대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실명을 안 쓰고 뭐 닉네임이나 이니셜로 썼을 때 명예훼손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정황상 그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성립해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정을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됩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냐? 이미 공지된 사실이라도 다시 알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어나잖아요. 명예훼손이 정통망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 무겁죠. 여기서 의뢰인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이미 기소를 한 이후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사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걸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제 반대편 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너 고소할 거야, 내가 증거 다 확보해놨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워지겠죠.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쓴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시는 경우 있어요. 회원 탈퇴를 해버리시거나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해놓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단 댓글이나 공유한 글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가 불명확할 때는 포렌식 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그 게시물이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대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라는 게 조각되면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쓴 글이 의견 표명인지 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그 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무작정 지워버리게 되면 본인이 방어 도구를 본인 손으로 없애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침착하게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사실인지, 본인이 한 말이나 쓴 글이 정말 명예훼손인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다음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 반의사 불벌죄니까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죠. 두 번째는 그냥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는데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돈이지,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로 끝내거나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합의금은 솔직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벌금이 뭐 얼마고 모욕죄 벌금이 얼마니까 그 전후로 절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 본인 피해를 환산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양쪽이 합의를 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정선이 없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도 일단 합의부터 보려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합의 시도하려다가 시간 다 보내고 협상 결렬되고 그 이후에 변호사 찾는 거죠. 그때는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이라서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패닉에 빠져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 둘째, 무죄 주장이 가능한데도 무리하게 합의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 본인이 고소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하시면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분쟁 상황들, 그리고 그때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알! 감사합니다.